여기 한국으로 단체 휴가를 왔다는 프랑스인들이 들뜬 표정을 지으며 한국의 길거리를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내 한국의 건물들을 보고 실망을 하며 이런 것도 건물이라고 지어놨냐며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그들의 소란에 나온 한국인 주택 소유주는 그들에게 안으로 들어오라고 권유했고, 이 외국인들은 한국 건물에 들어가자마자 충격을 받고 주저앉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외국인들이 대체 한국에서 무슨 경험을 했던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의 농구팀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하고 있는 엠마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저는 재활치료팀에 속해 있고 농구팀 특성상 여러 지역으로 원정을 다니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 팀원들은 항상 붙어 다니며 서로 돈독한 사이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농구리그가 비시즌기에 접어들면 자연스레 팀원들끼리 여행을 다니며 친목을 도모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번 여행지는 바로 한국으로 정해지게 되었죠. 이유는 간단했어요. 사실 저희 팀은 일주일에 최소 한 번은 선수들의 체중 관리 목적으로 한식 식단을 제공하거든요. 마침 한식으로 인해 한국에 대한 내적 친밀감도 쌓였겠다. 여행 목적으로 아시아 국가를 다녀왔던 팀원들이 한 명도 없겠다. 이참에 한국에 가보기로 한 거죠. 그렇게 처음 도착한 한국은 정말 인상 깊었어요. 한국인들은 굉장히 매너 있고 교양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느껴졌거든요. 사실 저희는 초청 경기에 참여하기 위해 중국으로 간 적이 있었는데 중국인들은 딱 봐도 외국인인 저희가 신기했는지 과도할 정도로 저희에게 관심을 가져서 불편했거든요. 이들은 저희를 민망할 정도로 뚫어져라 쳐다보는 걸로 모자라 저희의 옷이나 팔을 끌어당기며 강제로 사진을 찍으려 하기도 했죠. 심지어 중국인들은 손버릇도 안 좋아서 혼란을 틈타 성추행을 한다거나 물건을 훔치려고 하기도 했는데 이들의 광기 어린 눈빛을 떠올리면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중국인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한국인들은 간혹 저희가 길을 헤매거나 뭔가를 찾고 있을 때 도움이 필요하냐고 물어오기만 했을 뿐 저희를 뚫어져라 쳐다본다던가 도둑질이나 위협을 가한다던가 하는 행동은 일절하지 않더라고요. 사실 프랑스에서도 길을 걷다 보면 성적인 캣콜링이나 제 가방을 노린 위협적인 눈빛들을 종종 경험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한국의 이런 평화롭고 신사적인 분위기는 확실히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희는 한국 여행을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칭 여행 전문가라고 주장하던 라파엘이 정류장을 잘못 봐서 저희는 목적지에서 한참이나 떨어진 곳에서 내리게 되었거든요. 이건 정말 당황스러운 경험이었어요. 저희는 잘못 내려도 한참을 잘못 내렸는지 도움을 구하고 싶어도 저희 근처에는 젊은 사람들이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사실 프랑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영어나 제2 외국어가 가능한 중장년층을 보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외국에서 문제가 생기면 영어가 가능한 젊은 층에게 도움을 구해야 하죠. 심지어 저희 팀이 일 때문에 중국으로 갔었을 때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경험을 하기도 했는데요. 저희는 불어를 사용하며 서로 떠들고 있었는데요. 그때 어떤 중년의 중국인 아저씨가 번역앱을 내밀며 중국에 왔으면 당연히 중국어를 사용해야지 소국의 언어를 사용하면 되겠냐는 황당한 주장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가 농담을 하는 줄 알았지만 중국인 아저씨의 분노에 가득 찬 적대적인 눈빛을 본 저는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아시아 국가가 익숙지 않은 저희였기에 혹시 한국의 중장년층도 저희가 한국어를 못한다는 이유로 중국인들처럼 푸대접을 할까봐 두려워지더라고요. 그러나 이 일의 원흉인 라파엘은 중국에서의 경험이 떠올랐는지 계속해서 저희 뒤에 숨어대기만 하길래 결국 제가 나서서 한국인 아저씨에게 길을 물어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화를 나누게 된 한국인 아저씨는 제게 충격적인 답변을 해주기 시작했죠. 그는 중국인과는 달리 완벽하진 않지만 영어를 사용하며 제게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줬는데요. 한국인 아저씨는 저희가 탈 지하철역의 위치를 알려줬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하철에서 어떤 경로로 이동해야 하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영문판 지하철 앱까지 직접 설치해 주시더라고요. 이건 정말 놀라웠어요. 사실 프랑스의 대중교통은 제 시간을 지키는 법이 없고 따라서 시간표가 무의미합니다. 물론 지하철 시설 관리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 지하철 앱 따위는 존재하지도 않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죠. 하지만 한국의 지하철 앱에는 정확한 열차 출발 시간과 도착 시간, 그리고 역 근처에 어떤 즐길거리가 있는지까지 정확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나도 놀라서
아저씨께 이 시간표가 정확한 거냐고 물어봤는데요. 한국인 아저씨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냐는 표정을 짓더니 한국에서는 열차가 1분만 늦어도 민원이 들어온다는 놀라운 말씀을 건네오시더라고요. 한국은 어떻게 이런 믿기지 않는 수준의 대중교통 인프라와 시스템을 갖출 수 있게 된 걸까? 저희 모두는 아저씨의 말을 듣고 두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아저씨가 알려준 길을 따라가 본 저희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깨닫게 되었거든요. 바로 한국은 도시계획과 관리가 무척이나 잘 되어 있는지 도로와 건물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깔끔하게 분리되어 있었고, 그래서 길을 찾아가기가 너무나도 쉬웠거든요. 사실 프랑스에서는 지도를 사용하는 것이 딱히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거지 정비가 너무나도 난잡하게 되어 있어서 지도와는 다르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거리에는 불법 건물들도 많고 약쟁이들이 많은 곳이나 우범 지역의 골목은 피해야 하기에 지도에 적힌 대로 길을 찾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표적인 건물을 중심으로 길을 찾지 절대로 정석대로 길을 찾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프랑스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을 보여주고 있었고, 저희는 한국에서 초행길임에도 순식간에 지하철역을 찾을 수 있었죠. 그런데 저희는 한국 지하철역에 들어오자마자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말았는데요. 왜냐하면 개찰구가 너무나도 허술해 보였거든요. 한국 지하철의 개찰구는 마음먹으면 누구나 그냥 통과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는데요. 프랑스에서 개찰구를 이런 식으로 설계해놨다면 모든 사람들이 돈을 지불하지 않고 점프해서 넘어갔을 게 분명하기에 저희는 한국이 너무 안일하게 개찰구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저희의 걱정은 벼랑간 전부 해소되고 말았죠. 왜냐하면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던 라파엘은 잔뜩 흥분한 표정으로 이건 말도 안 된다며 소리를 질러댔거든요. 그는 한국 지하철에서는 화장실도 공짜인데 화장실 칸에는 휴지 묶음과 각종 청소도구들이 아무런 방범장치 없이 방치되어 있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그의 어처구니 없는 말에 저희는 그게 말이 되냐며 그저 웃어넘길 뿐이었는데요. 프랑스의 화장실은 전부 유료일 뿐만 아니라 휴지나 청소도구들을 별다른 방범장치 없이 방치해둔다면 프랑스인들은 하루도 안 되어 전부 털어가서 고물상에 팔아버릴 게 분명하거든요. 하지만 지하철 승강장으로 발걸음을 옮긴 저희는 더욱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라파엘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지하철에는 소화기 같은 비싼 소방 설비 등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는데 긴급 상황을 대비하여 이러한 설비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놓았기 때문이에요. 이건 프랑스에서 절대로 볼 수 없는 모습이기에 저희 모두는 넋을 놓은 채 황당해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소화기 같은 소방 설비는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 뒀다간 표적이 되어 전부 도둑맞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프랑스에서는 폭동이 나면 소방서를 습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소방 설비가 의외로 엄청나게 비싸다는 사실은 이제 너무도 잘 알려진 사실이기에 이들은 소방서까지 쳐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한국인들은 이렇게 비싼 물건이 아무렇지 않게 자리를 지키고 있음에도 아무도 손대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인가요? 아무래도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수준 높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이런 믿기지 않는 모습을 보니 시설이 모범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한국과는 달리 프랑스에서는 혹여라도 지하철역에 불이라도 난다면 소화기가 없어서 큰 인명사고를 피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안타까운 감정이 들기도 했죠. 어쨌든 그렇게 저희는 여러 생각을 하며 지하철에 탑승했습니다. 한국 지하철은 정말 대단했어요. 시설도 시설이었지만 지하철에는 노약자석과 임산부석 등의 배려석을 갖추고 있었고 한국인들은 모두가 이러한 배려석을 기꺼이 비워두며 좌석을 더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배려를 해주고 있었거든요. 사실 프랑스 버스에서도 이러한 배려석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적이 있었는데요. 프랑스인들은 같은 돈을 내고 왜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시위를 해댔고 배려석을 비워두지도 않아서 정책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한국인들은 아무런 불만 없이 남을 위해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할 수가 있을까요? 저희는 한국인들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에 알 수 없는 부끄러움이 들기도 했어요. 어쨌든 그렇게 시간이 지나 저희는 미리 예약해둔 숙소에 도착하게 되었고 잠시 짐만 놓고 한국에서의 시간을 마저 즐기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총무인 가브리엘이 예약했다는 한옥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엄청난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희가 머물 곳은 한국의 고풍스러운 전통 호텔이라더니 실제로 와본 한옥 호텔은
바람이나 제대로 막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형편없어 보이는 나무주택이었거든요. 그리고 한옥 숙소의 모습을 본 클로에는 실망감에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리기까지 했는데요. 사실 클로에는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부터 컨디션이 몹시 안 좋아 보였습니다. 아마 그녀는 독감에 걸린 모양이었는데 오랜 비행으로 인해 몸 상태가 더욱 악화된 듯 보였죠. 그렇게 골골대며 일정을 억지로 이어나가던 그녀는 마음 편히 쉴 수 있을 거라 기대했던 숙소가 호텔이 아닌 나무 건물이었다는 점에 몹시 실망한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나무 호텔 안으로 들어간 저희는 저희가 머물 방의 상태를 보고 더욱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게 도대체 호텔이 맞긴 한 건지 방 안에는 침대가 전혀 없었거든요. 심지어 이 숙소는 호텔임에도 개별 난방이 전혀 안 되는지 히터의 온도 조절을 하는 장치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이건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프랑스에서 호텔급의 숙박시설에서는 거의 다 개별 난방 시스템을 사용해서 투숙객이 원하는 대로 온도 조절을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호텔도 중앙난방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니 이 말은 저희가 오늘 밤 추위에 떨면서 자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클로에는 안 그래도 컨디션이 안 좋은데 침대도 없는 차가운 맨땅에서 잘 수는 없다며 자신은 따로 숙소를 잡겠다고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남자 방 체크인을 먼저 도와주러 갔던 숙소 주인이 오더니 저희에게 충격적인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외국인 투숙객분들은 저희 숙소가 중앙난방이라고 착각하시곤 하더라고요. 저희는 온돌이라는 한국의 독자적인 보온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온돌은 바닥까지 데워주므로 바닥에 이불을 깔지 않고 주무시면 화상을 입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닥까지 따뜻해진다니 저희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한옥 호텔은 정말로 방바닥뿐만 아니라 화장실 바닥까지 전부 따뜻하게 데워주고 있었는데요. 심지어 화장실에는 반신욕을 즐길 수 있을 만한 나무 욕조와 발 마사지기까지 구비되어 있는 믿기지 않는 모습까지 보여주더군요. 클로에는 방을 둘러볼 기력도 없었는지 그대로 이불도 깔지 않고 바닥에 쓰러져 버렸는데 저도 호기심에 한번 누워본 온돌바닥에서 그대로 일어나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팀원들과 짐 정리 후에 호텔 로비에서 보자고 약속했는데 따뜻한 온돌바닥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저희는 조식을 먹기 위해 식당 앞에서 다시 만났는데요. 팀원들은 전부 머쓱한 듯 웃으며 온돌 바닥에 눕자마자 잠이 들어버렸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행히 다들 온돌에 넋을 놓아버렸고 호텔 로비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가장 놀라웠던 건 바로 클로에였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골골대던 그녀는 이불도 없이 온돌바닥에 눕더니 반나절 만에 컨디션을 거의 다 회복한 듯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건 정말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명색이 의료팀이었기에 그녀의 독감 치료를 위해 갖은 노력을 했거든요. 하지만 전문적인 의료에도 낫지 않던 그녀의 독감이 한옥의 온돌바닥에서 반나절 만에 나아버렸다는 사실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어쨌든 그녀는 조식으로 나온 죽을 순식간에 처리하더니 어제 받은 웰컴 드링크인 한약을 마시고 발 마사지와 나무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나오는 고즈넉한 나무 욕조에서 반신욕을 즐기기 시작했는데요. 그 뒤로 호텔 로비에 있는 한옥 카페에서 수정과까지 마신 그녀는 이전의 활기찬 모습을 다시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점심에 방문한 한정식집에서 건장한 남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음식들을 처리해버리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기까지 했는데요. 특히나 그녀가 떡갈비와 불고기, 육회 등의 고기류를 순식간에 먹어치우는 바람에 저희는 젓갈과 깻잎 무침 등의 무료 리필 반찬만 주워 먹어야 했어요. 어쨌든 저희는 한옥 숙소에서 정말 환상적인 경험을 했고 앞으로 머물 숙소도 전부 한옥 숙소나 온돌 숙소로 바꿔버렸는데요. 심지어 저희의 여행 마지막에 방문할 경주의 한옥 숙소에서는 한국의 전통 방식대로 아궁이 위에 가마솥을 얹어 밥을 짓는 체험을 하고 아궁이 불로 감자와 고구마까지 구워 먹는 체험까지 즐길 수 있다고 해서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한국은 정말 최첨단과 전통이 조화된 환상적인 나라인 것 같아요.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의 한옥에서 놀라운 경험을 했던 외국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